지역들의 뭐 신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조금 있는 그 지역도 이 정도로 피해가 났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지금 북한이 태풍 소식이 상당히 좀 심각한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시간에는 제가 북한의 태풍 피해 모든 영상들을 종합해서 그 피해 사진들을 넣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는 어떤 지역이며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 과연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의미 깊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글 한 글자라도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올렸던 북한 여군에 관련된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감 한번 한 줄짜리라도 적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태풍의 이러한 소식들에 관련돼서 제가 이 옆에 영상들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실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직접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이 태풍 10호라는 그 영상을 현재 공개를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신포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신포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신포시 한복판이 넓은 도로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신포항 앞에 신포역부터 시작해서 신포항이 끝나는 그 지역이 그 넓은 도로 한 곳밖에 없는데 그 한 곳이 이렇게 큰 물이 잠겼고 실제 민가들은 이 도로에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천입니다. 단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천 그 앞지대, 단천에는 바다 곁이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신포나 양화처럼 바다 근처에 주택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단천이 이렇게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냐? 단천 같은 경우에는 단천부터 바람 속도가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함경도하고 청진이 날씨가 찬 지역일수록 들어오면서 태풍보다도 바람 속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통천이네요. 이번에는 강원도 통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앵커들 뉴스 현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한국의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보다도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상당히 많이 모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산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 물결 높이가 지금 4.5m라고 했는데 그 높이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게 바람 속도가 거듭 올라가면서 벌써 다르거든요. 특히 강원도 고성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겁니다. 강원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벌써 양양이나 뭐 주문진 이쪽 지역하고 벌써 화진포나 고성 지역의 바람이 어떻게 다른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성보다도 날씨가 올라가면서 차지기 때문에 바람 속도가 계속 더 오르거든요. 이번에는 배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역대적으로 태풍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각 지역을 이렇게 보여준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를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볼까요? 일단 태풍이 불게 되면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나가면 이걸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대용으로 그들이 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 속도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서 진짜 북한 지역은 정말로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흥으로 왔습니다. 함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천강이라고 있어요. 이 강 다리가 상당히 큰데 그 다리에 물이 지금 꼴떡 올라온 지금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이 다리들, 이제 제가 이 영상들이 끝난 다음에 사진들을 올려 보일 텐데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여기 자막에 보십시오. 인차 센바람 불꽃으로 예견. 이 인차라는 말이 금방, 한국말로 금방이라는 말입니다. 중앙 보도에도 이렇게 북한 사투리가 나옵니다. 신포시 영상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신포시 내에 지금 이 여성분은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완전히 서서 차들이 지금 바퀴 높이까지 거진 물이 많이 찬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15mm씩 이게 물이 증가하네요.
이 신포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까지 물이 잠긴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물이 잠겼는지 이해가 안 되고, 김책시인데요. 김책시도 이게 시들이 작습니다. 신포시나 김책시는. 그래서 그 대도로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도로가 지금 물이 저렇게 찬 것 같네요. 그러면 주민들은 거진 지금 고립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로들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그 대도로 하나가 차게 되면 골목길들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진 집안에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벼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벼들이 다 물에 잠겼네요. 이게 김책시에서 가장 중심의 도로였거든요. 통천군의 또 다른 남성분이 이렇게 또 이젠 바다 현장에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완전히 통째로 물에 잠겼고 파도 높이 도로에 치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근데 북한 도로들이 이렇게 바다 곁에 있는 도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작물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작물이 이렇게 물에 잠기면 이거 옥수수 자체가 완전히 쭉정이가 돼요. 그리고 이걸 빨리 가을하고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 이 젖은 옥수수가 썩습니다. 이 안에서 곰팡이 다 쓸어요. 그러면 옥수수 정말 다 베립니다. 그런 옥수수를 북한 주민들은 또 다 밝아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옥수수 떡을 빚어 먹게 되면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카린을 엄청 많이 집어였어요. 집들이 상당히 많이, 금강군 쪽인데 집들이 많이 물에 잠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벽체들 사진을 내가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면 집들 벽체가 다 이렇게 금이 가요. 그래서 저희 임원의 청진시 한복판에 있는 저희 임원의 아파트도 이런 태풍이 한번 지나갔을 때 그 벽체가 너무 젖어가지고 벽이 가운데 금이 난 채로 지금 그때 보니까 한 10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금강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골 시골 마을이라서 정말 실제 촬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립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집들이 태풍이 끝날 때까지 안전할지는 참 우려스럽네요. 평양시는 한참 꽂히네요. 뭐 대동강만 물이 좀 많이 찬 것으로 보이고 바람이 좀 분다 이 정도? 평양시가 가장 조금 많이, 그만큼 평양시는 수도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들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 큰 대동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평양시가 통째로 잠기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평양시 시내는 도로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들도 크게 넘어진 데 없고 건물들이 크게 부서진 데는 없지만 평양시 날씨를 알려준 기사는 완전히 열혈투쟁을 하네요. 진짜 북한에 안 보던 모습입니다. 오직 한국에 보여주기 위한, 대회에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일기예보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 일기예보를 북한 주민들 2,500만 중에 100만이나 볼까요? 100만이 봐도 저는 정말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원산이 피해가 컸다죠. 그래서 김정은 별장까지 떠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별장이 떠내려간 정도면 그 별장 지은 사람 또 처형당할 거 아닌가요? 아마 김정은이 대노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만약 떠내려간다 이러면 이걸 자연재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지은 건축가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으면 이게 떠내려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조치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개성시가 이번에는 나오는데 개성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피해가 좀 심한 것 같지는 않네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분다? 그러나 농작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들이 한번 이렇게 쓸어 눕혀지게 되면 벼를 문덕이 있을 때 그렇게 장마철에 벼들이 이렇게 쓸어 눕힌 것을 우리가 다시 일커 세워서 나중에 탈고 갈 때는 그러한 쓸어 눕혔다가 다시 일커 세운 그 벼는 따로 둡니다. 왜냐면 거기 쭉정이 벼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던 벼들하고 벌써 알이 달라요. 벼 이상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한 500kg 나와야 된다 이러면 기본 뭐 한 200-300kg 절반만 건져도 그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북한의 전반적인 농촌 실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당시 태풍 고니 당시에 라진 선봉이 피해 입은 그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0년 이번 피해 이 정도의 사진들이 잘 안 나오지만 그 안에 집들이 왜 부서지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 몇 장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집들이 부서지게 생겼죠. 네, 집이 그냥 이 벽체 자체도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그 겉면에 한국처럼 이런 디테일한 외벽을 보호하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지고, 비가 왔을 때 벽체들이 다 젖는 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북한의 건축 문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태풍 피해, 특히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벌써 바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성 이후에 그 바람 속도가 벌써 주문진이나 양양 이 아래쪽하고 다르듯이 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바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바람들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축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조금만 더 부실이 있어도 이게 바로 직보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시 건축물들은 그나마 좀 괜찮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에 관련돼서 대체로 이 건물 이 외벽에다가 뭘 박았냐면 북한은 타일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함경도라던가 이런 농촌 지역들에 있는 집들이 이 벽 겉면에 타일을 박을까요? 못 박거든요. 그러면 세멘트 미장하는 게 전부고 그 위에다 해칠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 외벽이 햇볕이나 장마나 이런 비 피해 때 외벽이 젖지 않게끔 어떤 특수 재질 뭐 그런 거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지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이 연속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피해가 나는 당시에 그 강가에 와서 뭔가는 심는 상하수도 문제,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도 자체도 이럴 때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써 진흙탕물, 지렁이 별게 다 나와요. 그럴 때는. 그러면 수도 어떤 때는 안 틀어요. 차라리 안 트는 것보다 나가서 뒤로 오는 게 더 낫거든요. 이 아파트 사진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도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건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라진선봉 아파트입니다. 이게 평양시 아파트는 이렇게 붕괴가 안 되거든요. 첫째로 평양시의 바람하고 라진선봉의 바람은 라진선봉 같은 경우에는 소련 시베리아 그 바람도 어떤 때는 같이 맞불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센데 아무리 바람 세도 아파트가 이렇게 뜯겨서 나가는 정도면 아파트 이 층수 보십시오. 층에 부서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부실한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거 라진선봉뿐 아니라 함흥도 이래서 피해가 났을 거고 청진도 이래서 피해가 났을 거고 그 농촌 지역들의 뭐 신포라던가 이런 아파트들 조금 있는 그 지역도 이 정도로 피해가 났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왜 집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지. 이 사진도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라진선봉 피해 당시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 다리 두께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상상이 나가겠습니까? 이거 부서지라고 만든 다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부서져서 지금 농담원들은 저쪽 건너편에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만약 통일이 되게 되면 정말 북한의 모든 시설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아마 못 살걸요. 실제 다리들이 부서진 모습이고 시내들이 당시에 이렇게 부서진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부서진 집들을 어느 정도로 부서졌는지를 보십시오. 거진 흙더미잖아요. 부서졌는데 건질 게 없어요. 최소한 부서졌으면 거기에 뭐 무슨 벽돌집 같은 경우는 벽돌이라도 건지겠는데 이거는 흙이 오히려 더 많고 벽체보다도 흙이 더 많습니다. 부서져도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끔 이렇게 부서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태풍이 지나간 북한 내부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러나 평범한 날에도 열악해서 살기 힘들다는 북한 주민들이 이 태풍까지 겪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 모두 함께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을 이럴 때만큼은 국제사회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 참 그 또라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주민들만 죽게 생겼네요.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